영장 심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건 뇌물죄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298억 원에 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204억 원은 물론 정유라 승마 훈련 지원금으로 된 77억 원 등을 뇌물로 결론낸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결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렸다는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앞으로 공판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뇌물수수죄는 최소 7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고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재판을 통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건 물론이고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뇌물죄 외에도 직권남용과 강요 등 자신에게 제기된 10여 개 혐의에 대해서도 다퉈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다음 달 중순까지는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대선에 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 선거 기간에 들어가기 전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늦어도 10월까지는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1심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규정돼 있어서입니다.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공판은 5월 대선 이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운의 영예에서 야당 대표를 거쳐서 최초 여성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데 이어 이제는 구속 수감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정치인 박근혜의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63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 11살 때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1974년엔 총탄에 숨진 어머니 유경수 여사를 대신해 만 22살 나이에 퍼스트 레이디가 됐습니다. 세 자녀의 헌화와 분향으로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부친마저 총탄에 피격돼 숨지면서 동생들과 청와대를 나오게 됐습니다. 두 분 다 흉탄에 임종도 못 지키고 이렇게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18년간 은둔 생활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바른 정치, 국민과 아픔을 같이 하는 정치. 2004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수사로 한나라당이 위기를 맞았을 때 당대표로 나서 총선을 이끌었습니다. 2006년엔 면도칼 테러를 당하고도 지방선거를 챙기며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당대표를 맡은 뒤 사실상 모든 선거에서 승리해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2007년 대선 도전엔 실패했지만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해 33년 만에 청와대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재임 기간 잇따른 인사사고와 불통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땐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7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까지 터지면서 민심은 돌아섰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세 차례나 했지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결국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고 지난 10일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전직 대통령 구속수감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SBS 이성재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세월호가 조금 전 아침 7시에 반잠수선에 실려서 목포로 출발했습니다. 3년 전 침몰한 지 1080일, 인양된 지는 엿새 만입니다. 현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동거차도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민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 화이트 마린호가 조금 전 7시 맹골 수도를 출발했습니다. 마치 운명이었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약 2시간 뒤였습니다. 조금 전에 사고 지점, 침몰 지점을 지나서 지금은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곳 동거차도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좀 세고요. 파도도 어제보다는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마리노가 자체 동력을 가지고 있고 7만 톤 이상을 실을 수 있는 배여서 이 정도 날씨가 항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선체를 화이트 마린호에 고정시키는 용접 작업이었는데요. 어젯밤 늦게 계획했던 50군데 용접이 끝났습니다. 또 하나는 화이트 마린호에 추가 설치돼 있던 부력 탱크 4개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목포 신항에 도착한 뒤에 세월호를 육지로 옮기는 데 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업선에 있는 크레인으로 부력 탱크를 떼어내는 이 작업도 자정 무렵에 끝났습니다. 새벽 내내 반잠수선 갑판 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조금 전 세월호가 화이트 마린호에 실린 채 마지막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화이트 마린호는 이곳 동거차도와 바로 옆 서거차도 아래를 둘러간 뒤에 목포를 향해 지금쯤 북쪽으로 방향타를 돌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8시간 뒤에는 목포 신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예상했는데 지금 속도라면 도착 시간이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서 SBS 박민아입니다. 네, 또 저희 취재기자가 지금 배를 타고 세월호를 따라가면서 근접 취재를 하고 있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영구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세월호가 실려있는 반잠수선 인근 해상에서 배를 타고 세월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침만 해도 비가 좀 많이 내렸지만 지금 비는 좀 잦아들고 파도도 거세지 않고 바람도 세게 불지 않아서 세월호를 육지로 옮기기에 기상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탄 배도 이제는 정말 3년 만에 그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며 세월호를 따라 나섰습니다. 세월호도 큰 배지만 이 반잠수선인 화이트 마린호가 7만 톤에 이르는 거대한 선박이다 보니까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마린호 주변에는 해경 선박 등 여러 척의 배가 호위하면서 혹시나 이동하면서 빚어질지도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는 맹골도와 동거차도 서거차도 사이 해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사도와 울도 해역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목포 신항으로 가게 됩니다. 중간에 불도에서는 항해를 안내하는 도선사를 탑승시켜 폭이 600m 정도로 매우 좁은 해역을 지나가는 길도 안내받게 됩니다. 현재 반잠수선은 시속 15km 정도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약 105km의 거리를 가게 되는데 예상 소요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조금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무사히 도착하는 순간까지 이 배를 타고 따라가면서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인근 해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세월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목포 신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성훈 기자. 네, 목포 신항입니다. 네,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이곳 목포 신항은 세월호를 맞이할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세월호가 예상대로 아침 7시에 출발함에 따라 이곳 목포 신항에서는 이르면 오전 11시 30분쯤 세월호를 처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철제부두 공터에 세월호가 거치될 예정입니다. 세월호가 완전히 거치될 때까진 나흘에서 닷새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세월호가 들어올 자리에 정박해 있던 대형 화물선은 일찌감치 남쪽으로 250m가량 이동해 공간을 비워뒀습니다. 이 공간으로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이 들어오면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기 위해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퀴가 달린 특수 운송 장비인데요.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이 모듈 트랜스포터가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도 어제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쓰일 컨테이너가 들어섰고요. 10여 개 기관에서 공무원 110여 명이 파견됐습니다. 민주정부가 구성된 셈입니다. 세월호를 맞을 목포시엔 추모 분위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내 도로변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플래카드가 줄줄이 걸렸습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유달산 축제도 취소했습니다. 이제 세월호가 무사히 들어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SBS 이성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호남 충청에 이어서 세 번째 경선으로